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제 크루즈 여행 가셔서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라 해외 추방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 스스로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교만과 방자함이다. 이제 이 어미가 다시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명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희의 눈이 떠집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불을 젖히며 일어나는 그녀의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니까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닥에 작은 소리를 냅니다. 냉장고 옆에 일렬로 놓인 항아리들이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희는 하나씩 뚜껑을 열어봅니다. 오이소박이, 깍두기, 배추김치, 무말랭이. 손끝으로 살짝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제대로네. 혼잣말이 새벽 정적을 깹니다. 간장 냄새가 벤 손가락을 앞치마에 닦으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냄새가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트럭에 항아리를 하나씩 옮겨 싣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엔 오늘 만날 단골 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오이소박이를 좋아하고 박 사장은 깍두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죠. 각자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터로 향하는 길, 정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IMF 때가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야반도주했을 때 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기억이요. 그때도 이 장아찌가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어요. 정직하지 않은 장아찌는 사람을 배신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였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희도 익숙한 동작으로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고소하고 시원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정희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일찍 와야 신선하죠. 어제 담근 오이소박이 맛보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이야, 이 맛이야.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정성의 차이죠, 정성. 정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음식은 금세 들통나거든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온 정희. 직원들이 벌써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소금 양을 재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정말 잔소리 AI 같아요. 소금 한 숟가락 차이에도 뭐라고 하시니까. 다른 직원이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제품이 맛있는 거 아닐까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라는 말이 싫지 않았어요. 정확하다는 뜻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정희. 며느리 소영이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정희의 입맛엔 뭔가 아쉬웠어요. 간이 맞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소영의 미소가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밥을 떠넘겼어요. 그때 손주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여행 가요? 우리 반 친구 할머니는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어요.
민수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여행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진 않았지만 아직은 일이 더 소중했거든요. 할머니는 일이 바빠서 그럼 일 그만두고 여행 가면 되잖아요. 천진난만한 손주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호텔 연회장 앞에 선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골라준 한복이 몸에 잘 맞았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던 그녀에겐 낯설지만 기분 좋은 변화였죠. 어머니, 들어가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상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상해졌을까 싶었거든요. 연회장 문이 열리자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화사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재벌 수준인데?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정희 회장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정희는 어깨를 쭉 펴고 걸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거든요. 단상에 오르자 오랜 지인들이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함께 장사하던 김씨 아주머니, 공장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들 환한 미소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효자 아들의 효부 며느리까지. 정희 언니는 복이 많아요. 저희도 이런 잔치 한번 해보고 싶네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에 정희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손주 민수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칠순 축하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화면 속 민수가 할머니를 위해 그린 그림을 들어 보이자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이어서 상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30여 년간 이뤄놓으신 사업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상훈이 리모컨을 들자 화면에 PPT가 떠올랐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 어머니께 호화 크루즈 여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어요. 화면에는 웅장한 크루즈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위트룸에서 머무시며 선상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희는 입을 살짝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상상도 못했던 호화로움이었거든요. 유럽의 아름다운 기양지들을 둘러보시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소영이 다가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잠시 화면을 다시 바라본 정희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계약서 모서리에 적힌 여행사 이름이 낯설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업체였거든요. 왜 유명한 여행사를 안 쓸까? 의문이 스쳤지만 곧 하객들의 축하 인사에 묻혔습니다. 정희 회장님, 정말 부러워요. 아드님이 이렇게 효자시라니.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보람이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의 작은 의욕보다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 어색했지만 거울 속 자신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는 살며시 감탄했어요. 이런 차를 타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상훈이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영과 민수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공항 가는 길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해외여행이라는 게 그녀에겐 너무 낯선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일정이 다 짜여 있어요. 상훈의 배려 깊은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상훈이 VIP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에서 정희는 처음 느껴보는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멋있어 보여요. 민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찍는 일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지인 단톡방에 올려도 될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부끄럽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다고 자랑해도 되겠네요. 정희가 말하자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화목한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정희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주는 음료수 하나하나가 신기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잠시 주무세요. 오래 걸려요. 상훈의 말에 정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거든요. 몇 시간 후 현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처음 밟아보는 외국 땅에서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현지 가이드가 나타나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한국말을 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가이드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단체 보관 규정에 따라 여권과 휴대폰을 잠시 맡겨주세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여행에서 여권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왜 여권을 맡겨야 하죠? 현지 법규상 단체 여행객의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걱정 마세요.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상훈이 먼저 여권을 건네는 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에서는 국제 로밍이 안 되거든요. 휴대폰까지 내주고 나자 정희는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몸에서 떨어뜨린 적 없는 물건들이었거든요. 크루즈 선착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우와, 정말 크네요. 정희의 감탄에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첫 기항지에서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승선수속을 마치고 배에 오른 정희. 로비의 화려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호텔 같았거든요. 객실로 안내받으며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꿈만 같던 여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어머니, 잘 쉬세요. 내일이 기대되시죠? 상훈이 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상훈아.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정희는 객실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작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침대에 앉으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여권을 맡긴 것에 대한 의문이 스쳤지만 들뜬 마음이 더 컸어요. 평생 꿈꾸던 여행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정희는 첫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바다 위에서 자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배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낯설었어요. 다음날 아침 기대를 안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얼굴에는 곧 실망이 스쳤어요. 뷔페라고 했는데 음식 종류도 적고 맛도 별로였거든요. 이게 호화 크루즈 음식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했어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가 그리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간 정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PPT에서 봤던 화려한 풀장도 럭셔리한 라운지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낡은 의자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습니다. 아, 이건 다른 구역인가 보네. 정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른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기대했던 시설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관광 크루즈가 아닌 힐링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힐링 체류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장기간 바다에서 머무르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장기간이라는 말에 정희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지만 어르신은 언제부터 타셨어요? 저요? 벌써 2달째예요. 우리 아들이 몸 회복하라고 보내줬거든요. 2달이라는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달씩이나요? 언제 내리시는데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연락하면 내린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둠침침해졌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 대부분이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건강 챙기라고 보내줬어요. 아들이 효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여권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규정상 항해 중에는 여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일괄 반환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봤지만 직원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해상에서는 전파 상태가 불안정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정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객실로 돌아온 정희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여행이 맞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또다시 부실한 식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도 없었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승객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가족이 보내준 여행이라고 하면서도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그럴 리 없어요.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이 밀려왔어요. 바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배의 흔들림도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단순한 여행이 맞을까? 왜 여권을 안 돌려주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첫날의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이상한 현실만 남았거든요. 사흘째 아침 정희는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표정이 침울해 보였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한재만입니다. 재만이 낮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정희도 인사를 나누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도 가족분이 보내주신 여행인가요? 정희의 질문에 재만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효도 여행이라고 했거든요. 재만의 말투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3개월째 못 나가고 있어요. 3개월이요? 정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재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한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연장되더니 이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재만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권은 어떻게 하셨어요? 맡겨놨죠. 돌려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규정이라면서 안 줘요. 연락은 할 수 없고요. 휴대폰도 맡겼으니까요.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재만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그럼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게 문제예요. 가끔 선내 전화로 통화하는데 아들이 조금만 더 쉬세요라고만 해요. 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효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에서 이사 트럭을 봤다는 이웃 말을 들었거든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그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재만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부분 자식들이 보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그럴 리 없어요. 정희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재만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권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행이 정상인가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만의 말이 맞았거든요. 점심시간 정희는 다른 승객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딸이 몸조리하라고 보내줬는데 벌써 2달째예요.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만 더 있으라고 하네요. 연락도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희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소영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오래 쉬셔야죠.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정희는 갑판에 혼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감옥 같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상훈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재만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재망과 함께 탈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중에 혹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만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청소하는 외국인 직원이 있어요. 칸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인간적인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칸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어색한 한국말이었지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사를 주고받다가 정희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향 음식이 그리웠나 봐요. 고맙습니다, 부인. 그 다음에는 작은 지폐를 몰래 건넸어요. 칸이 당황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부인, 왜 이런 걸? 그냥 고마워서요. 일주일 정도 신뢰를 쌓은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칸, 혹시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주 잠깐만요. 칸이 주변을 둘러보며 고민했어요. 위험해요, 부인. 들키면 저 해고돼요.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정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청소실에서 아주 잠깐만요. 그날 밤 11시 정희는 몰래 청소실로 갔습니다. 칸이 오래된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5분만요, 부인.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사 회계사 윤도연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아, 나야. 정희야. 회장님? 어디 계신 거예요?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무슨 일이야? 자금 이동이 심상치 않아요. 상훈 전무가 여러 계좌로 돈을 빼내고 있어요.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확인된 게 3억 원 정도인데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시피도 바꿨어요. 회장님이 허락하셨다면서요. 정희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그때 칸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었어요. 도연아, 나 지금 크루즈에. 두 번째로 최미란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나야. 어머,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사는 괜찮아? 아니에요. 기사들에서 회장님이 호화 여행 중이라고 나와요.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호화 여행이야. 나는 지금.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칸이 창백해지며 폰을 빼앗았어요. 빨리 부인. 정희는 다급히 청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 끝에서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태연하게 걸었어요. 밤 산책이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간신히 객실로 돌아온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영과 미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초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혹시 들킨 걸까? 불안이 밀려왔지만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아침이 되자 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부인, 죄송해요. 어젯밤 일로 경고받았어요. 미안해요, 칸.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제 못 도와드려요. 너무 위험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칸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선내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뉴스 중간 광고 시간이었는데 자신의 회사 광고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경쟁사 제품 광고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광고는 1년 계약으로 맺었는데 중간에 끊어질 리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선내 전화로 상훈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관리하는 통화였지만 그래도 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상훈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행은 어떠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공식적이었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지? 회사 일도 걱정되고. 어머니는 건강에만 집중하세요. 회사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권 좀 돌려받을 수 없을까? 답답해서 그래. 규정이 있으시잖아요. 프로그램 끝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끝나는 거야? 아직 정확한 일정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통화가 끝나고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의 태도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날 저녁 선내 게시판에 붙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승객 생활 모습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이 갑판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찍었거든요. 아래쪽에는 가족들께 안부 전달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포장되고 있었거든요.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제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뭔가요? 우리 상황이 바깥에는 완전히 다르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호화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틀 후 칸이 몰래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부인, 이거 출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종이에는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팩스로 왔어요. 조심하세요. 정희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였어요. 레시피 변경 승인서, 이정희 회장 직인.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승인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료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방부제 추가 사용 승인, 중국산 원료 대체 사용, 기존 거래처 계약 해지.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원칙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어요. 맛을 팔아먹었구나.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자료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주력 판매처들이 하나씩 계약을 해지하고 있었어요.
품질 저하로 인한 소비자 불만 증가, 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 불안정,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료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30년 넘게 정직하게 일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 손에 의해서요. 재만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포기하면 안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갇혀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재만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자료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요. 2주일이 더 지나자 정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양지에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재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쪽지를 미리 써둬야 해요. 정희가 작은 종이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한국 장아찌 회사 회장이에요. 지금 이배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단하지만 절실한 내용이었습니다. 명함도 준비하세요. 신뢰성을 높이려면. 재만의 조언에 따라 정희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다행히 몸수색 때 놓친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기양지에 도착했습니다. 1개월 만에 처음 보는 육지였어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선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단체로만 움직여야 했고 가이드와 경비원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자유시간은 1시간입니다. 늦지 마세요. 가이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회를 엿봤어요. 관광지 입구에서 젊은 한국인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플이 돌아봤어요. 네. 죄송한데 혹시 한국 분이시죠? 네, 맞아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정희예요. 한국 장아찌 회사 회장인데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커플이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정희가 쪽지와 명함을 건넸어요. 뭔가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 지금 저 배에 감금되어 있어요. 가족이 저를 버린 거예요. 설마요. 남자가 반신반의하며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 회사. 저희도 알아요. 여자도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맞아. 백화점에서 사 먹던 그 장아찌. 정말 회장님이세요? 정희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 돌아가시면 이 일을 알려주세요. 그때 가이드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커플이 쪽지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겠어요. 꼭 전달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가이드가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하고 계시나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배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그 커플이 약속을 지킬까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애타게 기다렸어요. 선내 TV 뉴스를 유심히 봤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만이 흥분한 채로 다가왔어요. 정희 씨, 저기 보세요.
TV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아찌 회장 해외 추방 의혹 확산.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뉴스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한국 장아찌 업계의 유명 인사인 이정희 회장이 가족에 의해 해외로 추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관광객의 제보로 시작된 이 의혹은 현재 영사관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만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내 목소리가 닿았구나.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가이드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방송이 울렸어요. 일부 오해로 인한 소동이 있었으나 저희는 정당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바깥 세상이 알고 있으니까요. 곧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였습니다. 창밖 바다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야.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뉴스가 나간 후 배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승객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기항시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공지가 떨어졌어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승객이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며칠 후 칸이 청소하러 왔을 때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부인, 저 곤란해졌어요. 왜요? 관리자가 부인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안해요, 칸. 내 때문에. 아니에요. 부인이 옳은 일하는 거예요. 칸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제 도울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재만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걸음걸이도 불안했습니다. 재만 씨,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어젯밤부터 계속. 재만이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무실에 가봐야 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엔 괜찮았는데. 재만의 말에 정희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재만이 쓰러졌습니다. 식당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재만을 들것에 실었어요. 정희가 따라가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동행 불가합니다. 그래도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규정입니다. 정희는 발을 동동 굴렸어요. 재만이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걸 창문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홀로 남겨졌어요. 유일한 동지였던 재만이 사라지자 더욱 외로웠습니다. 이틀 후 상담실로 호출됐어요. 관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정희 씨, 앉으세요. 재만 씨는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잘 치료받고 있어요. 관리자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언제 돌아와요? 그보다 정희 씨 이야기를 해봅시다. 관리자가 파일을 펼쳤어요. 가족분들과 상의 끝에 장기 체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건강상 더 오래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관리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가족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당장?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상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내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법적으로 가족의 동의면 충분합니다. 정희는 절망했어요. 법까지 자신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객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팔아넘겼구나. 평생 키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자신을 버린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창밖 바다가 다시 감옥으로 보였습니다.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제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혼자가 됐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정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 밑으로 작은 흰 봉투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얼른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기양지에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친구.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정희는 봉투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 바다가 다시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험난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야, 아직 살아있잖아.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을 거였습니다. 메모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도대체 언제 다음 기양지에 도착하는 걸까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지만 직원들은 시큰둥했어요.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니 더 불안했어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새벽 3시쯤 정희는 조용히 객실을 나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복도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장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기양하는 걸로.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승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기양한다고요? 비용은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통화가 끝나자 정희는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 달에 한 번만 기양한다니, 그럼 언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선내 게시판을 찾아갔어요. 항해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게시판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안내사항들 뿐이었어요. 점심시간 정희는 다른 승객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언제 다음 기양지에 도착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궁금해요. 벌써 3주째 바다만 보고 있네요. 저는 2달째인데 기양지가 한 번뿐이었어요. 승객들의 말을 듣고 정희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만 기양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갑판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끝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한 달에 한 번뿐인 기회라니 너무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때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발끝에 떨어졌어요.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항해일지의 한 페이지였어요. 아마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일지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승객 관리 방침 외부 접촉 최소화. 기항 주기 월 1회로 제한. 문제 승객 발생 시 격리 조치.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지 뒷면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항일 4주 후 예정. 기항 시간 최대 2시간. 승객 외출 단체 행동만 허용. 정희는 절망했어요. 4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 기항에도 2시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니까요. 객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기항지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고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메모를 썼어요. 4주 후 기항 예정.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누가 보낸지 모르는 메모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문 밑으로 메모를 밀어넣고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4주만 더 버티자. 자신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 밑에 새로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항지 새벽 5시 뒷문. 정희는 메모를 꼭 쥐었어요.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워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4주를 기다리면 됐어요. 길고 긴 기다림이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창밖 바다가 다시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광활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향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넌 살아야 해. 정희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4주가 지나고 드디어 기항지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오늘 기항 시간은 2시간입니다. 절대 늦지 마세요. 가이드가 언제나처럼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선이 시작됐어요. 승객들이 줄지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도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땅이 단단했어요. 관광지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희는 이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드와 경비원들이 승객들을 인솔했지만 워낙 복잡한 곳이라 시선이 분산되기 쉬웠어요. 자유시간은 30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집합하세요. 가이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회를 노렸어요. 시장 구경을 하는 척하며 천천히 무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면서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원 한 명이 정희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경비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급히 방향을 바꿨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숨으려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희는 지나가는 현지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따라온 거였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주 동안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경비원이 정희의 팔을 단단히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집합 장소로 끌려가는 길,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유를 향해 내딘 발걸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합 장소에 돌아오니 가이드가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계시네요. 이제 배로 돌아갑시다. 정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로 가는 길에서 정희는 뒤돌아봤어요. 항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유가 저기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그때 청소부 옷을 입은 사람이 정희에게 눈짓을 했어요. 칸이었습니다. 칸이 작은 손짓으로 뒤쪽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칸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자신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배에 오르는 순간 정희는 무릎이 꺾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른 승객이 부축해줬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객실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4주 동안 쌓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거든요. 이제 또 한 달이야. 한 달을.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항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자유도 희망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문 밑으로 메모가 들어왔어요. 아쉬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희는 메모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또 기다려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바다는 다시 감옥이 되었지만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또 4주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지난번 실패를 교훈 삼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정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강렬해졌어요. 기양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곳은 지난번보다 더 큰 항구였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아 보였어요. 오늘은 관광객이 많네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이드가 평소보다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숨기 쉬우니까요. 하선이 시작됐어요. 정희는 이번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며 기회를 노렸어요. 관광지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고 가이드들이 각국 언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30분 자유시간입니다. 가이드가 말하자 승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도 자연스럽게 다른 관광객 무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한국인 관광객 팀을 찾았거든요. 실례합니다. 정희가 젊은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엔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시죠? 네, 맞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장아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희가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부부가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희식품 회장님이세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정희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배에 억지로 갇혀 있어요. 가족들이 저를 버린 거예요. 부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이 쪽지 좀 받아주세요. 한국 가시면 꼭 전해주세요. 정희가 미리 준비한 쪽지를 건넸어요. 이번엔 더 자세한 내용을 적었거든요. 영사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부부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도와드릴게요. 그때 뒤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입니다. 집합해 주세요. 정희는 부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승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며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번엔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배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경비원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정말 전해질 거야.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은 없었어요. 정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TV 뉴스에서 자막이 흘러갔어요. 장아찌 회장 해외 감금 의혹, 영사관 확인 나서. 정희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전해진 거였습니다. 성공했어. 정말 성공했어. 정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해외 관광객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현재 외교부에서 사실 확인 중입니다. 해당 크루즈 업체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문 밑으로 축하 메모가 들어왔어요. 축하합니다. 곧 자유를 되찾으실 거예요. 정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틀 후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장아찌 회장 구출 작전, 영사관 직원 파견.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선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술렁거리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 바다가 자유로 가는 길로 보였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곧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부 오해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저희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끝없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흘 후 세 번째 기항지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국인 남성들이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사관 직원들이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온 거였어요. 하선할 때 평소와 달리 가이드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영사관 직원들이 승객 명단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정혜 씨 계신가요? 영사관 직원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정희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영사관 직원이 다가와 신분을 확인했어요. 이정혜 씨 맞으시죠? 한국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정말요? 정말 갈 수 있어요? 정희는 믿기지 않아 했어요. 너무 꿈 같았거든요. 네, 임시 여권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에서 내려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울었어요.
몇 개월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거든요.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위로해줬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모두 소중해 보였어요. 비행기에 올라서도 정희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들은 순간 정희는 흐느꼈어요. 드디어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항 내 기자회견장에서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장사는 결국 배신을 부른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해외에 유기됐습니다. 그 사이 제 이름으로 회사가 망가졌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사기이고 배신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온라인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폐륜이 어디 있나요? 회장님이 너무 불쌍해요. 아들과 며느리 처벌해야 해요. 반면 상훈과 소영은 방송에서 해명했어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요양을 보낸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틀 후 정희는 회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윤도현이 정리해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해요. 도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계약 해지된 곳이 12군데, 매출은 70% 감소했어요. 정희는 자료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레시피도 완전히 바뀌었고 직원들도 반 이상 그만뒀어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상훈 전무 해임을 요구합니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상훈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습니다. 정희는 다시 회장 자리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공장에 혼자 있었어요. 텅 빈 작업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평생 지켜온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집에서 잤어요.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바다 위 감옥이 아니었거든요. 귀국 일주일 후 정희는 공장에 복귀했습니다. 텅 빈 작업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곧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미란아, 예전 직원들 연락처 있지? 네,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까요? 최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봐야 알죠. 일단 연락해봐요.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전처럼 할 거예요? 두 번째 직원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럼요. 방부제 안 쓰고 정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둘씩 직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0명 중 6명이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레시피 복구였어요. 정희는 머릿속에 있는 원래 배합을 하나하나 되살려냈습니다. 소금은 이만큼, 설탕 대신 배즙을 이렇게 손끝으로 직접 확인하며 맛을 조정했어요. 30년 넘게 익힌 손맛이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예전 맛이에요.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장인 하청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곳과 계약했어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정희는 낙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직접 왔어요. 오래된 무 농장 사장을 찾아갔어요. 정희 씨, 힘들었겠어요. 박 사장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정직하게.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성금도 줘야 하고. 알겠어요. 조건 맞춰드릴게요. 정희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신뢰를 되찾으려면 더 많이 양보해야 했거든요. 한 달 후 첫 제품이 나왔어요. 정희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부제가 아니라 신뢰로 살아요. 실수해도 숨기지 마세요. 정직이 우리 무기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유통업체와 협상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입점은 어려워요. 소비자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대형마트 바이어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조건부라도 괜찮아요.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정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한 달 후 매출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즉시 철수하겠어요. 바이어가 고민하더니 조건부 승낙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정말 한 달뿐이에요. 매장에 제품이 들어갔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직접 나섰어요.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희를 보고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진짜 본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가족도 회사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정직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응원해요. 한번 믿어볼게요. 실제로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실수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다시 해야겠어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여주자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두 번째 주부터 반응이 달라졌어요. 옛날 그 맛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바이어가 연락했어요. 목표치를 넘겼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기뻤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트러스트 컴즈 백 위드 아너스티. 영어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정직하면 신뢰는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였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공장에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희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3개월 후 상훈과 소영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상훈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소영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상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소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야? 일자리 달라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둘 다요. 하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어. 상훈이 간절히 말했어요. 정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모성애가 뒤섞였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특혜는 없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할 때까지는 평직원이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상훈과 소영이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김치를 만드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손맛으론 못 팔아. 정희가 상훈이 만든 김치를 맛보며 혀를 찼어요. 소금 간도 안 맞고 양념도 고르지 않아. 상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목에 힘을 빼.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 정희가 가르쳐 줬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실력이 늘었어요. 정희는 표정에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대견해했습니다. 손주 민수도 가끔 공장에 왔어요. 할머니가 그리웠거든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게 맞아요? 민수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럼 멋진 일이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정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민수가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2개월이 지나자 상훈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엄마, 왜 설탕 대신 배즙을 써요? 배즙이 단맛은 내면서도 시원한 맛을 주거든. 아, 그래서 우리 김치가 특별한 거군요. 상훈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소영이 만든 김치를 정희가 맛봤어요. 한참을 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 짧은 한마디였지만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 정희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행 안 가실 거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할머니가 또 어디 가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손주를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여기가 제일 좋아.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새벽. 정희는 여전히 4시에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항아리들을 점검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직은 돌아오는 법이다. 시간이 걸릴 뿐. 밖에서 배달차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현관으로 나가니 택배 기사가 소포를 놓고 가는 참이었어요. 뭐지? 정희가 소포를 집어들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외국 이름이었습니다. 뜯어보니 엽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림은 아름다운 해변이었고 뒷면에는 어설픈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부인께 당신 덕분에 나도 자유를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름칸. 정희는 엽서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크루즈선에서 만난 사람이 자유를 찾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모두 잘 살고 있구나. 정희는 엽서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매일 볼 수 있는 곳에요. 그날도 정희는 항아리를 트럭에 실었어요. 상훈과 소영도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제가 운전할게요. 상훈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정희는 조수석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보자.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족도 회사도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과 화려한 명예를 쥐고 있어도 그것들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흩어지고 말죠. 그러나 끝까지 곁에 남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당연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마주하다 보니 고마움을 잊고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라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차가운 말 몇 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오래 품으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고 지켜주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돈과 권력이 등을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곁에 서 있는 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더군요.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곁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